지난 영상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빨리, 많이 돈 모으는 방법을 정리하면서 저축이랑 투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수입을 키우는 게 사실은 막강하다. 다음 영상에서 말하겠다고. 오늘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말입니다. 저는 10년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1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최소한 작년 한 해 매출은 2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일 때는 절대 알지 못했던 그냥 짐작만 했었던 사업가의 세계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나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시드를 모으기까지 또 다른 동료들보다 폭발적으로 자산을 늘리기까지 부업과 사업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진짜로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어디 가서 못 들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돈을 벌어다주는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할게요. 1. 회사 안에서 했던 착각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했던 착각들을 정리해볼게요. 이걸 안 깨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착각 하나, 월 1,000만 원은 특별한 사람이나 버는 거다. 월 1,00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1억 2천만 원이죠.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총 급여가 1억을 넘는 근로자는 139만 명입니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에 6.7%에 해당이 되고 직장인 15명 중에 1명이에요. 사무실에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억대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게 왜 나한테는 그렇게 특별해 보였을까요? 회사는 소득 밴드가 좁거든요. 옆자리 동료랑 나랑 잘해야 20에서 30% 차이겠죠? 10년을 다녀도 그 폭 안에서 움직이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의 숫자는 다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회사 밖의 분포는 완전히 달라져요. 0원인 사람도 있고 억 단위도 있어요. 나와서 보니까 월 처음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있고 만나보면 엄청나게 똑똑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함정이 있겠죠. 잘 안 된 사람은 애초에 눈에 잘 안 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세계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 그 선은 사실 회사가 그어준 것일 수 있습니다. 착각 둘. 부업을 하는 사람은 소수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엔잡러의 비율은 59.6%입니다. 열의 6은 부업을 하고 있는 거죠. 20대는 무려 69.1%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고요. 이미 기본값이 된 거고 안 하는 쪽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착각 셋. 사업은 돈이 있어야 시작한다. 이건 사업이라는 단어에서 가게, 재고, 사무실이 먼저 떠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본이 필요한 건 대체로 오프라인 사업 쪽이에요. 무자본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보면 공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재고, 임대료, 인건비, 선투자 이 4가지가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돈 대신 뭘 넣냐면 시간이랑 내 경험을 넣는 거죠. 착각 때 특별한 아이템이나 재능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팔리는 건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매일 하던 일이에요. 나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이게 상품이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해본 것들인데요. 저도 그랬어요. 회사에서 업무일지 정리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노션 템플릿으로 만든 게 제 첫 상품이었습니다. 착각 5. 연봉을 올리는 게 답이다. 이직해서 연봉 1,000만 원을 올렸다.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2가지를 봐야 해요. 커리어적인 성과를 빼고 돈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세금이랑 4대 보험을 빼면 손에 남는 건 그보다 훨씬 적겠죠. 둘,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한 번 오르면 끝입니다. 또 올리려면 또 이직을 해야 하고 이직 횟수는 무한하지가 않죠. 그리고 연봉은 내 실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직무의 시장가랑 회사의 임금 테이블이 정하는 거죠. 내가 2배로 잘한다고 해서 연봉이 2배가 되진 않잖아요. 사업은 그 연결이 끊겨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만큼 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총 급여가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월급만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착각 6. 월 50만 원은 푼돈이다. 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죠. 용돈 수준 같잖아요. 근데 이걸 자산 관점으로 바꿔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 5% 수익 내는 자산으로 환산을 하면 1억 2천만 원짜리 자산과 같아요. 1억이 하는 일이 월 50만 원짜리 부업이 하는 거죠. 게다가 1억은 하락장의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또 투자 자금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 불리는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이래도 푼돈일까요? 저는 이 영상을 평범한 직장인이 빨리 많이 돈 모으는 방법으로 잡았어요. 저도 평범한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당장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기처럼 너무 모험적인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잘 되면 회사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게 정리를 했어요. 이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자, 그러면 뭘 하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부업과 사업 기회가 있겠지만 직장인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거의 여기로 수렴
수렴을 해요. 첫 번째는 기술을 판다, 시간을 판다와 동일해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밖에 나와서 파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분은 디자인, 개발을 하는 분은 개발, 문서 잘 만드는 분은 PPT나 보고서 대행, 번역, 영상 편집, 엑셀 자동화 다 됩니다. 첫 수익까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소개하는 것 중에선 가장 빨라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오늘 퇴근하고 크몽에 들어가서 내 직무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팔고 있는지 단가를 보는 겁니다. 내 시간의 시장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점은 명확한데요. 내 시간을 파는 거라서 상한이 있습니다. 그치만 시작으로는 꽤 괜찮은데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다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느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지식을 판다, 내 경험을 판다로 연결이 됩니다. 기술은 결과물을 주는 거고 지식은 과정을 알려주는 건데요. 취업 준비생에게 자소서 첨삭, 직무 멘토링, 내가 겪은 걸 정리한 전자책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많이 하는 착각이 내가 전문가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보다 3년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10년차가 아니라 3년차가 알려주는 게 더 잘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최신 정보이고 기억도 생생하니까요. 3. 디지털 상품. 한번 만들면 계속 팔리는 구조예요. 1, 2는 내가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구조가 바뀝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자는 동안에도 팔립니다. 노션 템플릿, PPT 양식, 폰트, 디자인 소스, AI 프롬프트 모음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첫 수익까지도 좀 걸려요. 대신 파는 순간부터 추가 비용이 0원입니다. 재고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 길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제일 좋아하기도 합니다. 4. 컨텐츠. 제일 느려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일 느립니다. 몇 달 동안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 2, 3을 다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컨텐츠가 있으면 상품이 팔리고 강의 제안이 오고 협업 제안이 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1년을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었는데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어차피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5. 대행과 중개. 내가 만들 게 없다면 남이 만든 걸 대신 팔아주거나 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들 인스타 대신 운영해주기, 광고 세팅 대행, 위탁 판매 이런 게 있겠죠. 재고를 안 사도 되니까 여기도 무자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빨리 돈이 필요하면 1번, 시간이 좀 있으면 3번, 길게 보고 크게 가고 싶으면 4번, 그리고 대부분 1번으로 시작을 해서 3번, 4번으로 옮겨갑니다. 하나 짚고 가자면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게 최고의 조건이에요. 자리 잡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월급이 있으니까 망해도 되는 상태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대출이나 가족, 나이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이 제일 안전한 시기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시작하는 건 얼굴 없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하기로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3.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5년 동안 헤매면서 배운 건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수요가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셋 다 겹쳐야 해요. 잘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취미가 되고 수요는 있는데 내가 싫으면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둘째, 망할 아이템인지 검증한다. 만들기 전에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순서를 대부분 반대로 하는데 몇 달 동안 다 만들어두고 안 팔리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검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SNS나 커뮤니티에 물어보고 비슷한 걸 이미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고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 수요가 없는 거예요. 셋째, 상품화를 한다. 여기서 처음 만들게 됩니다. 넷째, 컨텐츠로 알린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신뢰를 주는 시스템에서 판매를 한다. 이걸 처음 알았다면 2, 3년은 단축을 했을 거예요.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익화가 안 되는 크리에이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이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4. 첫 100만 원이 제일 어렵다. 제가 1억을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업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0에서 1이 제일 어렵고 1에서 10은 훨씬 쉽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첫 결제 알림이 떴을 때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금액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목표를 크게 잡지 마세요. 100만 원도 아니고 딱 1만 원이면 됩니다. 0을 1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5. 무자본이라 대신 내는 값이 있어요. 1인 미디어 통계를 보면 상위 1%는 연평균 13억 2천만 원을 버는데 하위 50%는 연평균 1,800만 원이에요. 월로 치면 150만 원 남짓이죠.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다르게 봐요. 하위 50%도 월 150만 원은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 옆에 150이 붙는 겁니다. 대박을 목표로 하면 대부분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월급 옆에 붙이는 걸 목표로 하면 성공 확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시간을 내줘야 하는데요. 퇴근하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첫 수익까지는 지연이 있고 고객 응대도 다
다 내 몫입니다. 6. 이 돈은 다시 투자로 들어가기. 이렇게 힘들여서 번 돈은 소비로 가면 안 됩니다. 많이 하는 실수인데 원래 수입보다 돈이 좀 널널해졌다고 생활비가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투자로 넘기셔야 해요.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이 투자 시드가 되고 시드가 커지니까 투자 수익도 커지고 다시 재투자. 이게 돌면은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까지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빨리 많이 모으는 방법으로 부업과 사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운영하는 1인 사업 부트캠프 6기가 모집을 시작했으니까 같이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고 상품으로 만들고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판매 사이트에 등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1인 사업 전 과정을 같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올려두었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선착순이라서 마감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들 부자 되세요.